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터빈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이 하락함에 따라서 자그마치 이렇게 35%나 하락을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여전히 약 2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못했고 과연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터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이라는 기업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적혀있는 문장이 디지털 터바인이 하는 일을 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터바인의 On Device Media Platform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앱과 컨텐츠를 발견하기 쉽도록 도와주고요. 이를 통해서 오퍼레이터 그리고 OEM은 자신들의 앱과 컨텐츠에 대한 매출을 높일 수도 있고, 광고주들은 디지털 터바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터바인은 소비자, 광고주, 그리고 텔레콤 오퍼레이터 및 휴대폰을 만드는 OEM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핸드폰 안에 약 30개 정도의 앱을 설치하며 하루에 10개 정도의 앱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지털 터바인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270만 개의 앱 중에서 인기 있는 좋은 앱들을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선택해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컨텐츠가 많이 보이지도록 마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하는데, 마케터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비용만 해도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앱을 인스톨하는 비용이 2020년 76조였다면 2022년에는 118조까지 늘어난다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을 구글 플레이만을 통해서 앱을 인스톨하는 것이 아니라 앱 광고를 눌러서 바로 인스톨하는 소비자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터바인이 중간 역할을 해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주의 컨텐츠를 광고해준다면 이러한 사기에 대한 리스크도 줄고요, 훨씬 효율적으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OEM 회사들은 자신들의 앱만으로는 많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부합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기 있는 앱과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면 충성 고객들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디지털 터바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서포트를 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핸드폰에 아마존, 링크드인, 스타벅스 그리고 G 쿠폰이 있으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 단계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4개의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설치를 하기도 전에 핸드폰을 개통하자마자 볼 수 있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 핸드폰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처음에는 아마존이 자사의 앱을 삼성 핸드폰에 넣기 위해서 따로 어떠한 종류의 계약을 맺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터바인이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가 도맡아서 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첫 화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 스크린을 보시면 안에 CNN과 같은 뉴스 앱, 날씨 앱, 우버, TV, 그리고 스냅과 같은 앱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툴바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컨텐츠 및 앱들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의 앱스토어와는 달리 원하는 광고를 클릭하면 바로 앱을 인스톨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고요. 사용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기능을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들 또한 많겠죠. 그리고 웹 포털에서는 디지털 터바인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의 웹페이지에 유명한 컨텐츠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오게끔 서포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 광고주, 그리고 OEM 회사들을 대상으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터빈은 40여 개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5억여 개의 핸드폰에 디지털 터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디지털 터빈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2천만 개의 핸드폰이 150여 개의 나라에서 생산되어서 나오고요. 구글 플레이에 탑재된 70%의 앱은 디지털 터빈과도 협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핸드폰 군데군데 너무 잘 스며들어져 있어 비록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구글 플레이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다양한 앱들을 소개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많은 광고주들과 앱 제작사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터빈이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낸지를 봤으니 그러한 수익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88밀리언 달러의 실적을 냈고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분기 대비 디지털 터빈은 24.97%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줌으로써 2020년에는 꾸준히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2019년 4분기 그리고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드릴 텐데요.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020년 4분기는 145.98%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2019년 3분기와 2020년 3분기를 비교했을 때는 116.17%를 성장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 총이익으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인 이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은 2020년 4분기는 37밀리언 달러 실적을 내면서 꾸준히 우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그로스 마진인데 자그마치 42%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가 비용을 매출액에서 뺐을 때 42% 정도가 남는다면 굉장히 높은 그로스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여기 그로스 프로핏에서 R&D 그리고 인건비, 세일즈, 마케팅 비용인 SG&A를 포함하고 있는 Operating Expenses를 빼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부터 흑자 행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계속 흑자가 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텍스,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2020년 4분기에 14.52밀리언 달러의 실적을 내면서 가장 높은 순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4.52밀리언 달러의 흑자가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프로핏 마진인데요. 프로핏 마진상으로 16.40%의 흑자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번 뒤에 뗄 거 전부 다 떼니까 매출액의 16.40% 현금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업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캐펙스를 빼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남고요. 이것은 기업의 유보자금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해 보았으니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에셋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디지털 터빈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43.66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블은 1년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인데 59.03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부채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Debt라는 장기 부채를 은행을 대상으로 17.05밀리언 달러 정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12개월 이상인 5년, 10년이라는 장기간 속에서 천천히 나눠서 갚는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은행을 대상으로 12개월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로 1.94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어블은 1년 안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34.13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네요. 이것을 전부 다 합치면은 디지털 터빈은 53.13밀리언 달러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터빈이 갖고 있는 현금과 리시버블을 합치면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102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고요. 만약 이러한 53.13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전부 다 갚는다고 해도 여전히 50밀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이 남아있기 되므로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금 상태를 기반으로 디지털 터빈은 몇 달 동안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터빈이 매달 소비하는 현금은 약 16만 6천 달러이며 지금 이 상태로는 디지털 터빈이 6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2021년 3월 3일 난 기사에 따르면 트라이포드라는 회사를 22.55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터빈은 넓은 범위의 미디어 그리고 광고 솔루션을 텔레콤 오퍼레이터와 OEM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모바일 경험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6일 난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터빈은 400밀리언 달러를 주고 앱컬론이라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광고 퍼포먼스에 따라서 광고주들은 돈을 쓰고는 하는데 인수에 따라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디지털 터빈 CEO 빌 스톤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디지털 터빈의 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에 진출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만 해도 약 5억 개의 휴대폰에 설치가 되었으며 2020년 3분기에는 6천만 개의 새 휴대폰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터빈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 OEM 그리고 텔레콤 오퍼레이터인 삼성, LG, 샤오미 그리고 텔레포니카와 같은 회사들과도 협업을 하게 되면서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트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터빈의 영역은 단순히 스마트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앞으로도 TV 그리고 웨어러블 쪽에서도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여기 이 차트와 같이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널리스트는 디지털 터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지금 스트롱 바이의 레이팅을 받고 있으며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타겟 프라이스는 86달러로 지금으로부터 약 13.32%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35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40등을 하고 있는 데런 씨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으며 그의 타겟 프라이스는 100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31%의 상승 포텐셜이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디지털 터빈의 주가가 많이 하락함에 따라서 또 다른 바잉 찬스라고 생각해 업데이트 리뷰를 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디지털 터빈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며 펀더멘탈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매출액 성장률과 그로스 마진 또한 매우 높아 펀더멘탈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디지털 터빈의 현금과 부채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채에 비해서 충분한 현금을 들고 있었으며 매달 진출되는 번 레이트를 파악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66개월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래 전망으로는 최근 앳컬러니 그리고 트리아포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더 많은 OEM 그리고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넓은 범위의 미디어 그리고 광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15% 정도의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 OEM인 삼성, LG, 샤오미와도 협업을 하게 되면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TV와 웨어러블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것은 미래 전망 측면에서 좋은 성장을 기대하게 해주기도 하네요. 지금 디지털 터빈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여기 보이시는 더블 탑을 뚫어준다면 앞으로 더 높게 주가는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RSI가 49.58이라서 과매수 구간도 아니기에 매수하기에는 안정적인 위치라고 판단이 되네요.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디지털 터빈은 불리시하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